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벌써 100회째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금일 한자 시리즈가 100회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101회, 1000회까지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는 한 이 시리즈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0회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 표지를 구독자 한 분의 또 제안을 받들어 오늘만 좀 바꿔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아주 오래된 글자는 아니고 꽤나 젊은 글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자 과연 어떤 뜻이고 어느 단어에서 활용이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본 영상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자는 한국 어문의 기준으로 1급에 해당하는 시울 투자입니다. 총 10획으로 되어 있고 씌우다라는 것은 무언가 커버를 외래어를 쓰자면 커버를 이렇게 씌우는 걸 말하죠. 덮어 씌우고 가려주고 그렇죠? 어디를 덮고 싸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 글자는 의외로 단순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클 대자와 긴 장, 길 장자의 변형으로 되어 있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클 대자가 이렇게 생겼고 긴 장자도 그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변형인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긴 장은 길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아래 글자를 사실은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이런 획으로도 쓰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그러니까 다시 좀 다르게 써보면 이렇게 쓰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이 획순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때 최대한 기존의 획순을 참고하시되 여러분들이 쓰시기 편한 그 획순이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쓰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긴 장자도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 획을 먼저 세로 획을 쓰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 획순이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1급의 시울 투자인데요. 이걸 찾아보려면 설문회자는 없고 강의자전에 있습니다. 그렇죠? 강의자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좀 폰트가 다른 게 이게 좀 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자에. 그래서 이것과 같다. 결국 이 글자는 긴 장자가 아예 그냥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길고 커다란 것이다. 그렇겠죠. 긴 것과 커다란 것이 만났으니 크고 뭐 이런 것들이죠. 무엇을 감싸고 뭔가 덮고 씌우려면 그 물건보다는 훨씬 커야 됩니다. 크기가 그렇죠? 길거나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뜻에는 상당히 또 중요한 뜻도 담고 있는데 예전 것을 그대로 따르다. 인습이에요. 모방하다. 기존의 어떤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르는 것도 투라고 합니다. 이 개념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뒤에 단어 활용할 때 좀 더 이해할 때 그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의 한어 대선의 설명은 이겁니다. 이미 고정 격식으로 된 그런 방법이나 혹은 언어, 특히 이 중에 언어, 이미 무언가 고착화된 사람들이 많이 써서 어떻게 고정된 바뀌기 어려운 그런 언어책 그런 어떤 모습도 투라고 한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상투적이다라고 할 때 이 투자가 쓰인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투
어투라는 것도 기존에 해오던 것을 무언가 모방해서 정형화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말투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울 투자가 의외로 우리 단어 중에 많이 포함되어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두 개 다 좀 기억을 하셨다가 다시 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크고 길다는 뜻입니다. 자, 이 시울 투자 같은 경우는 갑골문 이런 건 보이지 않고요. 기껏해야 예서체 정도 있는데 이것도 글쎄요. 제가 그냥 살펴보았을 때는 대략 한 원나라 시대부터 있었고 그 전에는 이 글자가 보이지 않는 거 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자는 상당히 젊은 한자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자 보실까요? 네, 큰 대자가 두 개가 동체회의가 또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동자입니다. 그렇죠? 아예 긴 장자를 써버렸어요. 이 글자도 동자고 감출 도자인데 이것도 이체자로 쓰인다라는 중국의 자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광양회 할 때 이 도자죠. 감출 도자. 자, 시울 투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자, 중국에서는 타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하죠? 네. 역시 간체, 번체 차이 없고 일본에서도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사네루, 겹치다. 이 보통 무거울 중자를 쓰긴 하는데 겹치다, 오이, 많다의 뜻이 있습니다. 많고 길고 크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 오이는 많다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죠? 시우다 시우게의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이의 뜻은 보통 마늘 다자를 쓰는데 이게 아니고 덮을 복자와 그죠? 피자가 보이시죠? 그래서 덮게 시우게의 뜻으로 오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뜻은 길고 넓고 중복되고 겹치고 시우고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은 대략 아실 것 같으니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투어, 어투라고 해도 됩니다. 늘 써서 버릇이 되다시피 한 말, 상투어, 상투, 그 다음 봉투도 있네요. 그 다음 말투도 있고요. 물론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외투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투, 지난번에 빌허자 설명할 때 이 단어 설명드린 적이 잠깐 있습니다. 자, 뒤에는 좀 더 자세하게 단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 투자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투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투도 비슷한 뜻인데 늘 써서 버릇이 되다시피 한 말 상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투적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투 언제나 뭔가 반복돼서 예전부터 써오다가 고정된 것들이 이 투입니다. 말에 관해서는 특히요. 뭐 문장체도 그렇고 그렇죠. 어떤 방법, 뭐 해결 방법도 그렇고 무언가 오랫동안 해서 이렇게 딱딱딱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것이 이 투죠. 그 다음에 상투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뭐죠? 항상 상자죠. 늘상, 일상 할 때 상자인데 늘 써서 버릇이 되다시피 한 것. 버릇, 상습적이다, 상습, 습관 등이 이 상투입니다. 항상 어떻게 굳이 영어로 하면 루틴하게 써오던 것들이 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장례식장에 가서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상투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꼭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뭔가 세트로 된 항상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예전부터 쭉 써내려오던 말이죠. 생일 축하할 때도 뭐 당신이 태어난 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장 상투적인 말은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해. 뭐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어떤 그 세트의 어떤 말이 한번 정해져 있죠. 그런 것들이 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있는데 거기다가 쭉 이거를 감싼 거예요. 뭔가 그렇죠? 포장지 같은 것을.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세트가 된 거죠. 혹은 말이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감싸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씌울 투자는 요즘 말로 하자면 세트의 느낌도 있습니다. 특히 언어 같은 경우 할 때. 그렇죠? 그런 늘 정해진 세트의 말이 상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신선함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상투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늘상 보아오던 그 어떤 그 세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투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봉투. 이건 말 그대로 그 편지를 봉에서 꼭 이제 빠져나가면 안 됐으니까 봉에서 이렇게 싸는, 감싸는 그런 종이를 말하죠. 보통 종이죠. 네. 편지나 서류 따위를 넣기 위해서 종이로 만든 주머니. 그래서 편지를 딱 풀로 봉해서 이렇게 감싸는, 그렇죠? 굳이 하자면 우리 랩 같은 거예요. 우리 그 주방에 랩 있죠? 그런 것처럼 쭉 감싸는 것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싸려면 크고 길어야 됩니다. 원래 물건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가 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종이로 만든 주머니다. 겉봉, 봉지, 봉통이란 말도 유효가 있네요. 봉지라고 할 때는 종이로 됐으니까 투를 안 쓰고 종이 지자를 쓴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봉투에 대해서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게 감싸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말투.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가 말이니까, 그렇죠? 이게 곧 우리말로는 순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투나 말투나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만큼 감싸서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4번 순서대로 얘기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뭐 오래간만입니다. 네, 뭐 격조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당히 상투적인 말이죠. 그렇죠? 네. 자, 말을 하는 버릇이나 뽐새. 네, 뽐새란 말이 그 속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이라는 말도 유효가 있고 말본 이란 말 자체가 말본해서 말본새, 말본새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새란 말은 근본 본자가 들어가는데 어떤 물건의 본디의 생김새, 어떠한 동작이나 버릇의 됨됨이라고 해서 말을 하는 버릇이나 본새를 말투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투의 투는 세트라고 보기에는 이 사람이 보통 정형화된 그 말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화난 말투, 뭐 공손한 말투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투는 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실까요? 그 다음은 외투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해석을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하여 겉옷 위에 입는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 덧옷, 오버. 오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뭐 어떤 물건이 있으면 여기에 위에 푹 이렇게 덮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버코트, 코트도 이렇게 있죠. 네. 코트도 원래 안에 싸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코팅하는 거니까요. 오버코트니까 그것보다 훨씬 뭐라 그럴까요? 크기나 부피가 크게 덮는 것을 오버코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오바라고 얘기할 때도 이걸 많이 씁니다. 이것도 쉽죠. 바깥에다가 그냥 안쪽에 있는 옷이 아니라 바깥에다가 크고 넉넉하고 길고 넓게 걸치는 옷이 바로 외투입니다. 맞죠? 이런 걸 생각하면 이 투자가 이 글자 자체로도 쓰일 때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어떤 이런 거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언어의 세트 1번부터 해서 뭐 5번까지 하는 이런 말의 정형화된 말투를 뜻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유추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허투.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투루하고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남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으로 꾸미는 거칠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꾸미는 건데 꾸민 것을 안 들키기 위해서 이렇게 겉에 포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투에 직역을 한다면요. 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시울 투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나라 쓰이는데 중국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자주 쓰입니다.
일단은 어떤 거가 있는지 중국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 글자를 보시면 왜 이거를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手套입니다. 수투입니다. 수투. 말 그대로 손 가리개, 손 싸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말로 장갑이죠. 갑자 쓸 때 이 갑자를 쓰는 게 상당히 재밌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 갑자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상자 안에 빈 상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글러브의 뜻으로 수투를 씁니다. 수투. 그렇죠. 손을 감싸는 어떤 그런 의복, 도구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글러브가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 글자는 객투입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사양하는 말입니다. 커타오 혹은 객투화, 커타오화 하면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누가 이렇게 뭔가를 주면 일단 몇 번 사양을 하고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이 손님이 항상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고 좀 겸손하게 손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꾸며대는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미 정해진 말, 그렇죠? 자, 이거 변변치 않지만 뭐 이런 것도 변변치 않다는 거는 그냥 겸손한 말이죠. 근데 변변치 않지만 받아주십시오라는 것도 이런 말투고요. 그렇죠? 뭐 아주 대단한 거라도 변변치 않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또 손님으로서 뭔가 꾸미고, 그렇죠? 원래 본 어떤 의도를 좀 감싸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고 받을 때에도 바로 받으면 그건 손님이 아니죠. 그 손님의 어떤 마인드는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예의를 차리고 깍듯하게 하는 것이 보통 손님의 어떤 그 자세라고 한다면 받을 때도 아닙니다. 넣어 두십시오. 라든가. 그렇죠? 그걸 바로 받지 않고 덥석 받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든가 하다가 결국은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미 준비를 했으니까. 그럼 제가 염치불구하고 보통 염치불구라고 하는데 받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는 것도 다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장되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거짓도 들어가 있는 거죠. 꼭 뭐라 그럴까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타오 하면 중국에서 많이 쓰이는 말로 사양하는 말, 인사치레 말을 커타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글자는 조금 재미있는 글자인데요. 타오찬. 이거는 이제 식사할 때 먹을 찬자죠. 그렇죠? 우리 뭐 조찬, 만찬 이거 할 때, 오찬 할 때 찬자인데 자, 여기 보시면 세트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해져 있는 거. 1번, 2번, 3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KFC를 갔어요. 그럼 중국에서는 세트 메뉴 이런 말이 없고, 그렇죠? 이렇게 투찬이 있습니다. 투찬. 그러니까 내가 고르기 어려울 때, 자, 보통 버거는 콜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프렌치 프라이즈, 그렇죠? 감자튀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햄버거가 있으면 뭔가 잘 조화가 맞는 딱 정해진 어떤 세트 메뉴 아닙니까? 그래서 세트 메뉴를 중국어로는 이 투찬, 그래서 타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가시면 뭐 타이완이든 홍콩이든 마카오든 이 글자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트 메뉴구나. 이미 정해져 있는, 그렇죠? 얘가 1, 2, 3번이 이만큼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그렇죠? 감싸져 있는 그런 어떤 그룹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시울2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어를 알면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요. 중국에 이 타오방이 있습니다. 이 투방. 네. 이것도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호텔 따위의 방이 여러 개 연이어진 방 혹은 가구가 다 갖춰진 것을 보통 타오방이라고 얘기하죠. 거실도 있죠. 그다음에 뭐 탁자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몇 개가 있고요. 집처럼 이렇게 생긴 방을 이 타오방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스위트룸을 중국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렇죠? 뭔가 세트로 딱딱딱 갖추어진 방을 얘기하는데 스위트 자체가 뭔가 딸려오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투방이라는 말도 중국에서 보시면 이거는
스위트룸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뭔가 세트로 딱 갖추어져 있다. 말도 갖추어져 있는 거죠. 딱딱딱 거길 벗어나지 않는 것이 상투, 그다음에 어투, 투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투어, 그다음에 상투, 봉투 이런 거 감싸는 거죠. 말투, 외투, 허투까지 이 시울 투자가 어디까지 의미가 발전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조금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00번째 시간에는 이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어문에서는 이것을 1급으로 배정했고 보통 아래쪽이 긴 장자다의 변형이다. 그래서 뭔가 감싸는 것, 그렇죠? 랩 같은 걸로 싸는 것, 혹은 이미 정해져 있는 세트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00번째 시간에는 시울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투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